자, 이번에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민노총이 10월 총파업에 대한민국 정체성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뒤집기 한판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해당 폭로를 한 사람은 바로 민노총의 출범을 이끌었던 김준용 씨인데요.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언급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노동자들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동자가 있기 위해선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기업가가 있어야 됩니다. 노동자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랑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가가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 것인데 민노총은 뭐라고 합니까? 기업가가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노동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무덤에 들어가고 없죠. 진작에 무덤에 가도 무덤에 갔을 그 이론을 가지고 와서 기업가 필요 없다, 무조건 노동가만 있으면 우리가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그냥 단순하게 민노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노총 내부에서 충격적인 폭로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폭로의 내용을 들어보니 민노총은 그냥 단순하게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반체제, 반국가적인 단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식의 폭로가 나온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코로나 확진세가 아직까지도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1000명을 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확진세는 7월 달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서 7월 6일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잠복기를 4일에서 5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월 6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원인은 7월 2일이나 3일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7월 2일에 뭐가 있었냐? 바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세와 민노총 둘 사이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질병당국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로 민노총 집회와 확진세 둘 사이의 연관관계는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죠. 민노총 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노총 집회 확진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번에는 희생제를 나훈아선생님으로 결정을 했었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정경청장의 영웅 만들기에 일조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모습입니다. 진실을 지금 보도하지가 않아요. 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모습입니다. 언론은 정부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부는 민노총에 대해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겁니까? 민노총이라고 하는 저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민노총이 10월 총파업에 대한민국 정체성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뒤집기 한판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해당 폭로를 한 사람은 바로 민노총의 출범을 이끌었던 김준용 씨인데요. 민노총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노협에서 사무총장직을 했었고요. 사실상 민노총 출범에 3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준용 씨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실상 민노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김준용 씨의 증언이다 보니까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준용 씨가 얘기하는 민노총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김준용 씨가 지금 바라보는 민노총은 어떤 단체일까요? 민노총이 현재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미 민노총은 뭐라고 예고했습니까? 110만 명 총파업을 결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20일 110만 명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열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일단 놀랐던 게 뭐냐, 전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110만 명 가까이 저렇게나 많은 사람이 민노총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에 놀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저 110만 명이 다 같이 지금 모여가지고 총파업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5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간산업과 주택 50%의 국유화, 재난시기 무조건 해고 금지, 국방예산 삭감,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5가지 핵심 의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5가지 핵심 의제라는 걸 들어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도대체 민노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뭐 하는 단체냐,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가지 중에서 노동자와 관련된 거는 사실상 1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주택을 국유화한다라는 거, 국방비를 삭감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랑 노동자들의 인권이랑 무슨 놈의 상관이 있는 겁니까? 딱 한 가지 관련성이 있는 게 뭐예요? 재난시기
원칙이 노동자 무조건 해고 금지라고 하는 것인데, 무조건 해고 금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시대착오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기업 총수도 언제든지 간에 지금 구속이 되는 사회인데,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왜 특별하게 재난 시기에 반드시 해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에 민노총의 위원장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양경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기 동부 연합 출신인데요. 거기 출신인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반국가 행위로 구속이 됐던 이석기입니다. 양 위원장의 배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전 의원이 졸업했었던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학생회장 출신이고요. 최근까지도 이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경기 공동행동 대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감이 오시죠? 민노총이라고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반자유주의적 그런 식의 의제를 만들었던 이유가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양 위원장이 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김일성 일가가 묻혀있는 북한 평양의 혁명열사릉을 찾아가가지고 참배까지 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요. 혁명열사릉이라고 하는 곳, 여기까지 찾아갔다라는 건데, 문제가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방북 인사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김일성 일가를 존중하고 있었다, 존경하고 있었다,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서야 못하러 정부가 지금 막아놨던 그까지 가가지고 참배를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기 동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민노총 내부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당시에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였던 경기 동부 연합과 뒷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죠. 현재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낙연이 있고 이재명이 있는 것이죠. 이낙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스스로를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에게 지금 쩔쩔매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또한 마찬가지로 누구와 지금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민노총이랑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민노총이라고 하는 단체를 결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단체다라고 제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언제까지 민노총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합당한 그런 식의 주장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과 기업가들을 양분해가지고 마치거래 계층 간의 갈등 문제로 확장을 시키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시대착오적이고 그거 자체가 반시장주의적인 것이죠. 기업가들이 있어야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고, 노동자들이 있어야 노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였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단체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노동자들은 기업가들과 친화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민노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악마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민노총에서 모터로 도대체 주택의 50%를 국유화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주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석기가 있었던 그런 단체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주장인 겁니다. 그거를 지금 민노총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낙연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민노총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봤었을 때 저런 지금 폭로가 거짓으로 제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110만 명 총동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0월 달입니다. 정말로 저게 현실이 된다면 대선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체제 자체가,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 그거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발생한 간첩 때문에도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민노총 지금 110만 명 전체가 동원이 돼가지고 10월 달에 저런 지금 짓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제가 걱정이 됩니다. 야권에 계시는 분들은 제발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저 민노총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